12월 10일, 런던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했습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로 떠났던 센세이셔널 손흥민이 4개월 만에 다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찾았습니다. MLS 휴식기를 맞아 이날 열린 슬라비아 프라하 체코와의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 맞춰 팬들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였습니다. 말끔한 코트 차림으로 나타난 그는 경기장에 들어서기 전 스타디움 앞 하이로드 하이로드 일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구단과 팬들이 그를 위해 준비한 거대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흥민의 전매 특허인 찰칵 세리머니와 토트넘 역사의 길이 남을 유로파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순간이 생생하게 새겨진 손흥민 기념 벽화였습니다. 자신의 축구 인생이 담긴 벽화 앞에 선 손흥민은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찰칵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벽화 우측 하단에 직접 친필 사인을 남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한 기분입니다. 이 유산 레거시 절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스퍼스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영국 언론들은 왕의 귀환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것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해피엔딩처럼 보였습니다. 4개월 전 승리의 환호 뒤에 숨겨진 오열. 하지만 화려한 벽화와 팬들의 함성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4개월 전의 가슴 아픈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손흥민이 영원히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을 때 그 무게를 가장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시계를 잠시 2025년 8월 손흥민이 떠나던 날에 라커룸으로 되돌려봅니다.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고별전이 끝난 직후 미디어의 카메라와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선수들만의 성역 생츄어리. 그곳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섬뜩할 정도의 무거운 침묵과 한 남자의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평소 냉철하고 침착하기로 정평이 나 웨일스 신사라 불리던 30대 베테랑 수비수가 마치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처절하게 오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 현지 매체 풋볼 런던의 보도와 손흥민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상황은 단순한 작별의 슬픔 그 이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당시의 충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 친구 데이비스가 그렇게 우는 모습은 10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눈은 빨개져 있었고 눈물은 그렁그렁했죠. 제가 아는 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손흥민이 마지막 인사를 건네려 다가가자 벤은 뒷걸음질 치며 외쳤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don't come too close. 제발. 그것은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친구의 온기를 느끼면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완전히 끊어져 버릴 것임을 직감한 본능적인 방어기제였습니다. 하이로드의 벽화가 영광을 상징한다면 그날 벤 데이비스의 눈물은 팀을 지탱하던 유일한 보호자 가디언 릴리는 상실의 공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강인한 프로 선수인 벤 데이비스를 그토록 무력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이 두 남자가 런던의 비바람 속에서 함께 쌓아 올린 10년의 세월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10년의 동행, 두 개의 영웅 그리고 팀의 마지막 도어스톱 도어스톱. 유일하게 아니오, 에노를 외친 남자. 시계를 10년 전 2015년의 여름으로 돌려봅니다. 런던에 갓 도착한 앳된 얼굴의 손흥민은 철저히 외로운 섬이었습니다. 언어는 서툴렀고 잉글랜드의 문화는 낯설었으며 주전 경쟁은 냉혹했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그 섬의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 바로 1년 선배 벤 데이비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저 벤이 손흥민을 잘 챙겨줬다는 훈훈한 미담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벤 데이비스를 그저 손흥민의 착한 절친 혹은 묵묵히 뒤를 바치는 조용한 조력자 정도로만 인식해왔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이 직접 밝힌 그리고 라커룸 내부 관계자들이 전하는 진실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팀의 도덕적 브레이크 모럴 브레이크였습니다. 손흥민은 과거 인터뷰를 통해 벤의 존재를 아주 명확하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세상 모두가 심지어 팀 동료들조차 나에게 내 말이 맞아 yes 캡틴이라고 고개를 끄덕일 때 오직 벤만이 나에게 정색하며 아니 너 소니 그건 틀렸어라고 직언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축구 역사상 위대한 캡틴 뒤에는 언제나 악역을 자처하는 그림자 리더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리버풀의 스티븐 제라드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던 제이미 캐러거가 있었고 바르셀로나의 사비 에르난데스를 위해 헌신한 카를레스 푸열이 있었다면 토트넘 호스퍼에는 캡틴 손흥민을 위해 기꺼이 불편한 사람이 되기를 자처한 벤 데이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는 팀이 연승에 취해들뜰 때 가장 먼저 찬물을 끼얹으며 평정심을 요구했고 연패에 빠져 서로를 비난할 때 가장 먼저 나서서 고개를 들라고 소리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토트넘이라는 거대한 문이 닫히지 않게 버티는 도어스톱, 문이 닫히지 않게 고정하는 장치이자 팀이 탈선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강력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손흥민이 앞에서 창을 들고 돌격할 때 뒤에서 흐트러진 대열을 정비하고 낙오자가 없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바로 벤 데이비스가 10년간 수행해온,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했던 브레이크가 고장 나버렸습니다. 손흥민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사라지자 그를 제어하던 벤 데이비스라는 브레이크도 작동을 멈춘 것입니다. 캡틴의 부재와 도어스톱의 침묵.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토트넘 라커룸에 찾아온 것은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 불능의 혼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이 사라진 조직이 얼마나 빠르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 참혹한 결과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사라진 라커룸 통제 불능의 카오스. 손흥민이 떠나고 그를 지탱하던 벤 데이비스마저 침묵하자 토트넘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는 지금 리더십의 공백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매주 말 경기장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이후 치러진 최근 경기들에서 가장 눈에 띄게 급증한 수치는 득점이나 실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필요한 경고 unnecessary cards와 감정 조절 실패였습니다. 심판 판정에 대한 거친 항의, 동료 간의 그라운드 위 말다툼, 그리고 승부처에서 어이없이 무너지는 집중력. 과거 캡틴 손흥민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며 다잡았던,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뒤에서 조용히 눈빛으로 제압했던 그 단단한 규율 디스플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현지 축구 전문가들은 지금 토트넘의 상황을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빈곤이 아니다. 라커룸의 기준 스탠더드이 사라졌다는 것이 진짜 위기다.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란 승리를 향한 집념과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항상 가장 늦게까지 훈련장에 남아 슈팅을 연습하던 손흥민, 그리고 그 곁을 지키며 묵묵히 땀 흘리던 벤 데이비스. 이 두 사람이 보여준 무언의 행동들은 젊은 선수들에게 토트넘 선수라면 저 정도는 해야 한다는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교과서의 한 페이지 손흥민과 찢겨나가자 나머지 한 페이지 벤 데이비스는 길을 잃고 덮여버렸습니다. 주장이 흔들릴 때마다 단단하게 잡아주던 벤 데이비스라는 심리적 지지대가 손흥민이라는 축을 잃어버리자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고 함께 붕괴된 것입니다. 벤의 침묵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침반이 사라진 이 망망대해에서 이제 누가 도대체 어떻게 이 배의 중심을 잡을 것인가 라는 가장 절망적인 물음표였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손흥민은 캡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난 후 팀이 겪게 될 혼란을, 그리고 누구보다 자신의 절친한 친구가 겪게 될 상실감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8월에 그 라커룸으로 돌아갑니다. 손흥민이 오열하며 자신을 밀어내는 벤 데이비스에게 억지로 다가가 귓가에 남긴 마지막 비밀 약속.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무너져가는 토트넘을 지탱할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릅니다. 비밀 약속과 대부 godfather의 유산. 캡틴의 마지막 명령, 내가 이 팀의 양심이 되어줘. 다시 눈물바다가 되었던 8월의 그 라커룸으로 돌아갑니다. 오열하며 뒷걸음질 치는 벤 데이비스를 향해 손흥민은 멈추지 않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친구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며 귓가에 아무도 듣지 못할 비밀스러운 말을 속삭였습니다. 손흥민이 남긴 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캡틴의 권한을 영혼의 파트너에게 넘기는 엄숙한 승계 섹세션 의식이었습니다. 벤, 제발 나 때문에 무너지지 마. 내가 떠나면 이 팀이 흔들릴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완장 언밴은 다른 사람이 찰 수도 있겠지. 하지만 기억해. 모두가 예스라고 타협할 때 끝까지 너라고 말해서 우리 어린 선수들을 지켜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내가 이 팀의 마지막 양심이야. 손흥민은 자신의 득점 기록보다 더 소중한 지난 10년간 피땀으로 지켜온 토트넘의 위닝 멘탈리티, 위닝 멘탈리티와 정신 스피릿을 벤 데이비스라는 금고에 맡기고 떠난 것입니다. 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남긴 그 거대한 신뢰와 책임감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터져나온 전율이었습니다. 8,000km를 초월한 대부의 서약. 하지만 이들의 유대는 차가운 비즈니스의 세계를 넘어섭니다. 축구 선수 손흥민이 리더십을 남겼다면 인간 손흥민은 사랑을 남겼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벤 데이비스는 자신의 아들 랄프 럴프의 대부 godfather로 손흥민을 지명했습니다. 서구권 문화에서 대부란 친부모의 부재 시 아이의 삶을 책임지는 제2의 아버지를 뜻합니다. 손흥민은 런던을 떠나기 전 벤의 라커룸에 작은 선물 상자 하나를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막걸음마를 시작할 랄프를 위한 아주 작은 토트넘 유니폼, 그리고 서툰 영어로 꾹꾹 눌러 쓴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비록 내 몸은 8,000km 떨어진 LA에 있지만 데브 godfather의 영혼은 언제나 랄프 곁에 있을 거야. 내 아들이 자라서 나를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나는 그곳에서도 최고의 선수로 남을게. 이적 계약서의 도장은 잉크가 마르면 효력을 잃지만 두 남자가 맺은 이 영혼의 서약은 대서양이라는 물리적 거리조차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8월에 눈물은 말랐고 계절은 바뀌어 차가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라커룸은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4개월간의 긴 침묵과 방황을 끝내고 약속을 키기 위해 일어선 한 남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12월 10일. 코트 차림의 손흥민이 다시 런던의 잔디를 밟았을 때 우리는 비로소 벤 데이비스의 얼굴에서 4개월 만에 번지는 옅은 미소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이 아니기에. 4개월 만에 번진 미소. 시간은 흘러 운명의 12월 10일이 찾아왔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겨울바람을 뚫고 익숙한 코트 차림의 손흥민이 다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잔디를 밟았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환하게 웃으며 LA에도 놀러와 주세요라고 농담을 던지는 그 여유로운 모습. 그 순간 관중석 어딘가에서 혹은 라커룸의 모니터 앞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벤 데이비스의 얼굴에도 비로소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8월의 오열 이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인매가 4개월 만에 부드럽게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친구가 남기고 간 무거운 숙제 리더십의 공백 늘 홀로 짊어지고 끙끙 앓던 그가 잠시나마 짐을 내려놓고 느낀 안도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꼴고을 남긴 자와 사람 펄슨을 잃은 자. 진정한 남자의 우정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가 북런던에서 함께한 지난 10년의 세월. 그것은 단순한 직장 동료의 관계를 넘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처절했던 브로맨스의 서사시로 기억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화려한 도시 LA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영혼을 가장 잘 이해하는 충직한 기사 벤 데이비스를 런던에 남겨두었습니다. 벤이 그곳에 남아 도어스톱처럼 버티고 있는 한 손흥민의 정신은 영원히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살아 숨쉴 것입니다. 먼 훗날 축구 역사는 이들의 이별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할 것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수많은 위대한 골을 남기고 떠났다. 하지만 벤 데이비스는 그 골들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펄슨을 잃었다. 그렇기에 8월의 그날 벤 데이비스가 라커룸에서 쏟아냈던 뜨거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홀로 남겨진 자가 감당해야 할 고독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신고식이었습니다. 몸은 8,000km 떨어져 있어도 두 사람의 시선은 여전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을 것입니다. Goodbye, Sonny. 그리고 Stay Strong, Ben. 여러분은 직장 동료를 넘어 인생의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벤 데이비스 같은 친구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가슴 뜨거운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